네,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한주 기자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뚫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을 수는 없는 겁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2차 이미 4차 감염이 이루어진 만큼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 이제는 오미크론을 막느냐 못 막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추가 확진 가능성이 있는 인원이 2,000명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모두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결국 빠르게 확진자를 파악을 해서 전파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 외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에 비해서 돌파 감염이 잘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네, 오미크론은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스파이크 개수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오미크론에 최초에 감염된 목사 부부 역시 2명 모두 돌파 감염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결국 백신 접종 이후 떨어지는 항체 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부스터샷을 통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스파이크를 최대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역 당국이 백신 패스 기간을 정하고 접종 대상을 청소년까지 늘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 오미크론에 걸리면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얼마나 더 인체에 위험해지는 건지 이거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방역 당국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6명의 확진자들의 상태는 증상이 아예 없거나 좀 낮은 경증이었습니다. 예. 피로감, 두통, 마른 기침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 역시 대부분 무증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게 병원성이 낮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걸리면은 치명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갈지에 대한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 증상은 약하지만 그 증상 자체가 취약계층에는 중증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WHO 역시 오미크론에 관한 3대 불확실성으로 전염성, 면역 회피, 중증 유발을 꼽았습니다. 이 증상이 가벼운 만큼 확진자가 활발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이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내가 감염됐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한주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